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제 앞에서 된장국을 떠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이 참 맛있네. 당신이 끓여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숨이 잘 안 쉬어져.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황해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시죠? 환자 상태는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손이 떨려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고 심폐소생술 방법이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5분. 그 짧은 순간에 제 평생의 반려자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김동수, 올해 74입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끝없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란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순간 내가 심폐소생술만이라도 했더라면, 이제 저는 그 후회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저의 후회가 여러분의 경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는 쓰러지기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점심에 뭐 먹을까? 하고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짧게 부르는 그 한마디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아내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119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끄러지고 화면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푸르스름해졌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그저 이름을 부르며 흔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 몇 분은 저에게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아내가 제 눈앞에서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와 친척, 이웃들이 한마디씩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 후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참고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눈앞에서 변해가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함께 소박한 여행을 다녔던 기억.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텅 빈 공간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만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내의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순간 내가 심폐소생술만이라도 할 줄 알았다면, 이런 후회가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겪은 후회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알려야겠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며칠 전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식은땀,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저 역시 아내가 며칠 전부터 요즘 숨이 가끔 가빠. 피곤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그 무지가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이 막혀 혈류가 끊기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즉,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그 순간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는 병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경고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숨 가쁨 같은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저는 의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꼭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공통적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심장마비 전에는 이런 신호가 자주 나타납니다. 첫째,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몇 분간 지속된다. 둘째,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힘들다. 셋째, 식은땀, 구토,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넷째, 목, 턱, 팔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생긴다. 아내도 며칠 전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지만 저와 아내 모두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을 위장병이나 감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대처입니다. 심장 통증이나 숨 가쁨이 나타났을 때 좀 쉬면 낫겠지라며 약만 먹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심장 통증을 느끼고도 며칠을 참고 버티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아내는 아직 제 옆에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미루는 순간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것은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워두기만 했더라면, 119에 신고하면서 바로 시행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이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릴 것. 주소와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지시를 받으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의식과 호흡 확인 후 바로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의 가슴 정중앙을 두 손으로 강하게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눌러야 합니다.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은 해도 좋지만 호흡이 어렵다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즉시 사용. 요즘은 공공기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음성 안내를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저 울며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번이라도 배워봤더라면, 손만이라도 가슴에 얹어 눌렀더라면 혹시라도 아내를 되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바로 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에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두십시오. 여러분의 두 손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우리가 같이 병원에만 갔더라면. 사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숨이 가쁘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무지가 결국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병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염분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을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본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특히 6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심장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아내 손을 잡고 병원에만 갔더라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미리 챙기는 것이지 아프고 나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 냄새, 젓가락을 떨어뜨리던 아내의 손, 그리고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던 제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매일 밤마다 떠오릅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고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후회를 여러분은 겪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냥 넘기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십시오. 작은 불편함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폐소생술 꼭 한 번은 배워두십시오. 여러분의 두 손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준비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심장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하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